우선 가장 어릴 때부터의 근거를 보시게 되면 예.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안 좋았던 곳에서 성장한 유년 시절 보냈던 성인은 그에 반해서 이제 깨끗하고 좋았던 공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성인에 비해서 예. 폐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상적으로 20대 초반에 가장 높은 폐기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폐 발달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폐기능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중년에 가고 예. 그렇게 되면서 많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늘어나게 되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나이가 들게 되면 폐렴이라든가 폐암 이것도 결국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사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생에 태어나서 결국 나이 들어 사망할 때까지 곳곳에 우리 기도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폐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초미세입니까? 미세먼지입니까? 일단 두 가지 다 데이터는 있고요. 예. 근데 초미세먼지가 조금 더 강하게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세포의 어떤 그 변칙적 변이를 가져옵니까?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은 나오고 있지만, 예. 보통은 세포가 이제 분열하는 시기에 많은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세포 분열 주기, 모든, 그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호흡기 질환 외에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예. 심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라든가, 심장으로 인한 급사, 그리고 여러 가지 관상동맥 질환에 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또 뇌의 그 퇴행성 질환, 이를테면 알츠하이머 질환이라든가 예. 파킨슨병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보고들이 흔히 얘기하는 나오고 치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그건 저희들이 과거에도 뉴스에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뇌까지 갑니까? 그 미세먼지는 이제 여러 가지 입자 크기로 나누는데요. 예, 예. 그중에 초미세먼지 그리고 그보다 사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뇌 혈관을 사실 폐로 들어와서 폐 혈관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결국 폐라는 장기를 넘어서 뇌라든가 심장 그 전신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처럼 아주 주기적으로 때론 뭐 주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수시로 초미세먼지가 엄습을 하는데 네. 이게 물론 과거에는 통계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과연 이러한 그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영향을 끼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도 사실은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역학 데이터가 있지만 미세먼지가 결국 많은 지역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예. 최소한 폐기능이 성장하는 게 둔화된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폐암이 증가한다. 이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분명한 것은 그것이 결국 오래 노출되면 오래 노출될수록 안 좋다라는 것은 역학 데이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텐데 실제로 몸에 들어가서 폐에 쌓이는 모습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처음으로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일주일이나 폐에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에 폐 세포를 자극하고 이것이 암을 비롯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일부는 혈관으로 스며들어서 간이나 신장 등 다른 장기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 덩어리를 물에 섞은 뒤 실험용 쥐의 기도에 넣습니다. 이 쥐의 장기를 암 진단에 사용하는 핵의학 영상 장비로 찍어봤습니다. 폐가 있는 부위에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입자에 방사성 물질을 입혀 뿜어내는 방사선 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이틀 후에도 60%가 폐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폐에 남아있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가 다른 장기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도 확인된 겁니다. 나중에 이 쥐를 해부해본 결과 주입한 미세먼지 성분이 간과 소장, 대장에서도 검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미세먼지는요,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또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서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면서요, 2013년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1군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는요, 포름알데히드나 성면, 담배 연기 등이 포함이 되니까요, 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발암 물질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비교 대상이 뭐 부적절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장관이 또 한 얘기 중에 예. 일부 의사들의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미세먼지는 뭐 메르스 같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증상이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은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사 의견이 매체를 통해서 종종 나오기는 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는요, 노약자나 원래 병이 있던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고 이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취약한 거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장 미세먼지 마시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건강한 사람에게조차도 지금의 대기 수준 자체가 사망률을 증가시키거나 질병을 야기하거나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대기 오염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암물질로 통으로 지정된 그런 상태니까 WHO의 정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일반인조차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 집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33 마이크로그램으로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청소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더니 3분도 지나지 않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120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릅니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은 집안에도 있습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위해 전과 국을 데웠더니 250 마이크로그램 이상 치솟아 오릅니다.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실내 습도와 미세먼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내 초미세먼지가 118 마이크로그램인 상황에서 습도를 높여봤습니다. 30분 뒤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습도를 너무 높이면 곰팡이가 생기고 질산염 등의 성분이 물과 결합해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습도를 50% 선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방사선을 예로 들면 네. 미량이 암을 일으키려면 수십 년 동안 노출돼야 됩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선량에서는 나흘만 해도 가능합니다. 몸속 세포는 순간이라도 감당할 수 없이 아주 큰 해로움에 더 취약하기 때문인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수록 폐암, 폐렴, 심장병, 뇌졸중, 질병 자체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농도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뉴욕보다 서울에서 폐암 발생률은 72%가량 높아집니다. 발병뿐 아니라 이미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긴 해도 미세먼지 위험성을 너무 강조해서 괜한 공포심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던데요. 네, 현재 서울 공기질 30년 전 서울보다는 좋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베이징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나쁩니다. 더 큰 문제는 2016년 OECD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나쁜 공기 탓에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우리는 인구 100만 명당 1109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세계 최고는 OECD 속하 있지 않지만 중국이고요. 네. 미세먼지 악영향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충분히 과도하게 대응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흡기 환자와 임신부입니다. 옅은 농도의 초미세먼지 농도에서도 태아 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호흡기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숨이 가쁜 임신부와 호흡기 환자, 마스크 쓰다가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지만 초미세먼지는 2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쉽게 몸에 파고들어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36%나 높아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26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의 자살률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뇌에 염증을 일으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뇌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뇌에도 이제 직접적인 그런 산화 손상이라든지 염증 완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를 보면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전 세계 700만 명에 이릅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100만 명이 더 많은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으로 들어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65세 이상 심혈관 질환자의 입원율은 최고 2.6% 늘었고 초미세먼지는 폐암 발생률을 9% 증가시켰습니다. 호흡장애지. 간에 많이 올라오고 풀릴 이 시기에 제일 힘들어.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에게 치명적이지만 건강한 성인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건강한 성인 25명에게 고농도 미세먼지를 2시간 동안 주입했더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등 부작용이 확인됐습니다. 위험성이 그런 취약 집단에 더 크다라는 것이지 다른 인구 집단에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애들의 호흡기나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공기청정기를 2개 이상 마련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경우 환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빠진 공기를 바꾸고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물걸레질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실내 습도를 50-60% 정도로 유지하면 미세먼지가 물 분자와 결합해 가라앉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밤새 창문을 닫아놓은 집 안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는 64마이크로그램. 그런데 공중에 물을 뿌리고 물걸레질을 한 뒤엔 각각 38과 40으로 낮아졌습니다. 물걸레질을 해서 습도를 높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40% 정도까지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지난 2009년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95명이 숨졌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식중독과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사실 추울수록 더 왕성해집니다. 독감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겨울이면 늘상 찾아오는 감기 객건. 약을 먹고 쉬면 곧 나을 거라 버텨봤지만 점점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 폐렴이 온 겁니다. 세균관이 용이한 환경 구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폐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집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데가 어딜까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로 변기 세균이 많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기에는 그 1300 오염도 RLU라고 하는데 한 1300 정도 오염도가 있다고 하면은 소파는 변기의 12배. 소파가 12배고 아이들 장난감은 5배. 그리고 주방 싱크대는 한 3배 정도. 냉장고는 몇 배인 줄 아십니까? 10배에서 10,000배가량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었죠.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집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국제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주부 이순주 씨는 날씨가 후텁지근해지면서 비염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공기 중에 뭐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살에 뭐가 이렇게 붙는 느낌이 비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자주 가고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도권 지역 470여 가구의 집안 공기를 조사한 결과 부유세균의 평균 농도가 공기 1입방미터당 최대 1970 CFU로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5배. 베개, 침대의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기형, 아토피의 원인, 화장실의 곰팡이, 천식, 피부염의 원인, 동화 틈새의 음식물 찌꺼기, 대장균은 식중독 유발. 우리 집 어느 곳 하나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인데요. 살균수를 쓰면은 여름철 식중독. 으로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하였고 국가 공식 인증기관에서 실험한 결과 슈퍼박테리아, 무좀유발 백선균, 배탈설사 유발 대장균, 식중독의 황색포도상구균, 염증 원인 판디다균, 충치유발 유탄수균, 잇몸염증 상거수균, 식중독, 장티푸스의 원인균인 살모넬라균 등 이 모든 균에 대해
99.9% 살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잔류농약에 대한 제거를 입증하였습니다.